자, 션타임의 시장 포커스 나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7년 9월 26일, 현재 시간은 오후 5시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 포커스 나우 통해서 전날에 있었던 시장 흐름에 대한 분석과 그리고 오늘 있을 시장 움직임에 대한 예측 잡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먼저 오늘 발표될 경제지표 일정부터 잡아보고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9월 26일입니다. 그렇죠? 자, 한번 쭉 보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레드북이 발표가 됩니다. 자, 베이지북과 더불어서 미국 연방준비위원회가 발간하는 경제 지침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베이지북에 비해서 레드북은 별다른 영향은 딱히 없습니다. 자, 베이지북이 선행성을 띈다고 한다면은 레드북은요 어느 정도 후행성을 띠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베이지북이 시장에 큰 영향을 준다 한다면은 레드북은 그냥 뭐 알고 있는 사실 그냥 뭐 기재해 놓은 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차례 좀 한 발 느린 뉴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영향은 없어요, 사실상. 자, 보시다 보면은 이제 10시 따다다 10시 별로 별 거 없고요. 매스터의 연설이 10시 반에 있습니다만은 뭐 저번 주에 진행되었던 총재들의 연설과 더불어서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저번 주에 뭐 샌프란시스코 연준 의원 존 윌리엄스 그리고 캔사스 시티의 에스터 조지 총재 역시 이 두 명의 총재 역시 미국이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좀 강조를 했었습니다. 역시나 메스터도 비슷한 발언을 할 예정인데요. 그러나 그러지 않나 상관없이 뭐 달러에는 그리고 해외 선물 시장에는 큰 영향은 없을 예정입니다. 자, 이미 과반수가 그리고 의장인 제니 옐런이 그 금리 인상에 대한 강한 주장을 했었기 때문에 메스터 한 사람의 이러한 뭐 의견은 그렇게 그다지 크게 영향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쭉 보시면은요, 11시에 발표되는 게 신규 주택 판매가 있습니다. 신규 주택 판매는 별 3개짜리예요. 네. 주택 판매 지표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주택 관련 지표는요, 경기가 불황에서 벗어나고 있을 때, 경기에서 불황에서 벗어나고 있을 때 선행성을 띱니다. 후행성 정정하겠습니다. 후행성을 띱니다. 그래서 주택 관련 지표들이 활성화되어 있다면은 미국의 경제가 그만큼 좋아지고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나요? 여러분들 돈 없는데 집 사나요? 전세 들어가거나 월세 들어가지 돈 없는데 집 사나요? 안 사죠. 자, 집을 사람들이 많이 산다라는 것은 그만큼 향후 경제에 대해서 강한 기대 심리를 가지고 있고 그만큼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 판매는 매크로 이코노믹적 거시경제학적 영향 관점으로 봤을 때 상당히 중요한 지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경기가 반대로 경기가 호황에 있다가 불황으로 될 때, 그러니까 경기가 좋았다가 안 좋아질 때는 뭐 주택 지표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자, 이 경우에는 놀랍게도 주택 관련 지표는요 선행성을 띱니다. 그래서 경제가 지금 한참 좋아지고 있는 찰나에 이제는 조금 경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뭘 보고 판단하냐면요, 바로 이 주택 관련 지표를 보고 판단을 해요. 그런 만큼 좀 중요한 지표입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다음에 경제지표에 대해서 경제지표 분석 그리고 경제지표 분석해서 그거를 시장 대응하는 방법 그 기법에 대해서 강의 자료 올릴 때 또 다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은요. 뭐가 있냐? 바로 이번 9월 27일 새벽 1시 45분에 발표되는 옐런의 연설이 진행이 됩니다. 자, 이번 옐런 연설은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저번 주에 있었던 FOMC 성명 이후에 첫 공개석상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번 주에 발표했듯이 이번 연도 12월 달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가능할 것인가 아닌 것인가에 대한 자세한 디테일한 부분들 정보를 풀 예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옐런의 연설 기준으로 해서 우리 또다시 한 차례 크게 변화를 보일 예정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옐런의 모든 투자자들의 이목이 옐런의 이 입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연설 이전까지는 좀 강한 박스권의 형태들을 많이 보게 되실 겁니다. 그 이후에 옐런 연설 이후에 큰 추세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유가는 길고 길었던 50.90달러와 그리고 49.80달러의 박스권을 깨고 상승 돌파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어저께 돌파하고 나서 강하게 상승해서요. 뭐 시가 기준으로 거의 한 200T가량, 저가 기준으로 약 한 200T가량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유가가 상승했던 이유 뒤에는 저번 주에 있었던 오펙회의에서의 추가 감산이 무산됐음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추가 감산 가능성이 높게 시사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무난히도 지금 오펙 회원 국가들에게 그 추가 감산에 대한 알력을 놓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자, 사우디아라비아가 갖는 오펙 내의 그 위치를 생각했을 때, 그리고 러시아가 갖는 그 막강한 힘을 생각했을 때, 자, 향후 추가 감산이 가능하다라는 점들을 좀 높게 평가가 된 거죠. 자, 거기에 더불어서 이번 8월달에 오펙 내의 감산 이행률은 116%를 기록했습니다. 한마디로 제대로 감산 이행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나머지 16%는 누가 했을까요? 대부분이 사우디아라비아가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사우디아라비아는 지금 감산을 원하고 있어요. 유가 가격을 끌어올리길 원하고 있습니다. 자, 감산 합의를 내년 3월달까지 진행이 됐는데요. 내년 3월달 이후에도 연장 가능성을 높게 시사를 하면서 유가가 한 차례 크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거기 더불어서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당연히 난방비가 높게 나오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수요가 사실상 여름보다는 겨울에 좀 더 높게 평가가 되는 부분입니다. 더워도 에어컨 안 켜지만은 우린 추우면 난방 안 틀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자, 크게 거시경제적으로 봤을 때 지금 유가는 지금 계절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에너지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자, 지금 두 차례 미국을 강타했던 허리케인의 여파 역시 생각보다는 저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유가 수요가 상승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자, 유가는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53.50달러와 그리고 60달러까지 무난하게 가격이 형성될 예정입니다. 자, 일단 1차적으로 이 53.50달러까지 한 차례 상승한 이후에 53.30에서의 그 매도 차익 실현 물량이 대거 터진다면 다시 50달러까지 반전 하락할 수는 있지만, 일단 1차적으로 53.50달러까지 추가 상승한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 다만 지금 52달러를 근 한 5개월 만에 달성을 했습니다. 4개월 만에 달성을 했습니다. 자, 이번 연도 5월달 이후에 처음으로 52달러를 돌파했기 때문에, 자, 여기에 대한 강한 매도 차익 실현 물량 역시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자, 어저께 박스권 돌파해서 어떻게 박스권 돌파했다고 이제 무작정 매수 흐름 나오는구나? 그건 또 아닙니다. 왜? 말씀드렸던 대로 52.50달러의 강한 그 매도 물량이 터지면서 가격을 한 차례 눌러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뭔가요? 지금 올라간다는 거예요?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올라가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52.50달러의 강한 매도 물량은 한 차례 크게 내려져 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매수 대응할까요? 고점 매수하지 마시고요. 저점 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내려왔을 때 50.90 라인에서 매수 진입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만약에 52.50달러를 돌파한다고 한다면은 그 힘 그대로 53.50달러까지 돌파하면서 55달러까지 추가 상승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52.50달러 돌파하면은요, 그때는 더 적극적으로 매수 흐름 잡을게요. 하지만 현재로서는 좀 저점 매수, 보수적인 포지션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려왔을 때 50.90 라인에서 매수 진입되기. 자, 다음 금. 자, 금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한 차례 상승을 이어갔는데요. 아무래도 북한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아짐에 따라서 금이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자, 어저께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미국은 지금 현재 북한에 선전포고를 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한마디로 뭐 전시 상황이다. 우리는 지금 전시 상황으로 생각하고 이 지금 시기를 생각하고 있다라고 북한 외무상이 밝히면서 사실상 지금 엄청난 수위 높은 발언을 한 거죠. 자, 그럼에 따라서 금이 어저께 상승 반전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이어지고 있는 이 매도 추세는 꺾이지 않을 예정입니다. 자, 한 차례 올라왔지만 하단 매도 추세선에서의 저항으로 인해서 다시 가격은 1280 라인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뭐 북한과 지금 미국 간의 지금 말싸움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좀 유치하기도 한데 진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 북한과 미국이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쿵짝이 잘 맞고 있습니다. 자, 하면은 여기서 아 해주고 뭐 반응을 제대로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자, 어찌됐든 간에 이미 이번에 12일 기준으로 9월 8일 기준으로 1362 라인 찍고 내려왔다라는 것은요, 이미 북한에 대한 리스크가 어느 정도는 많이 완화되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북한과 미국이 지금 서로 계속 말싸움이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지만, 자, 거기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은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조금 미비하고요. 자, 아무래도 위축됐던 투자 심리는 다시 좀 활발하게 보이고 있는 모습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금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하단 매도 추세선 기준으로 다시 하락 반전 예정입니다. 1315 라인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도 진입하시려는 분들은요, 1313 라인에서 매도 진입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 1280 라인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1250 라인까지 매도 대응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유로. 자, 유로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한 차례 추가 하락을 이어가면서요, 1.191 지지선 역시 이탈하는 모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유로가 어저께 이렇게 하락했던 이유는 어느 정도 정치적인 요소들이 크게 작용을 했던 부분입니다. 자, 유로가 메르켈 총리 당선에도 불구하고 입지가 흔들리면서 유로가 출렁였는데요. 자, 메르켈 총리가 4차 네 번째 연임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투표율을 유지하면서 상당히 입지가 좁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북한의 리스크가 또 유로 역시 피해갈 수 없었어요. 북한발 리스크가 유로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면서 유로가 상대적으로 하락하게 되는 모습을 보였죠. 자, 어쨌든 간에 유로는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장기적으로 1.14 라인까지 하락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가파르게 상승했었기 때문에 현재의 이미 고점이 나왔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자, 여기서 나오는 매도 물량으로, 그러니까 매도 차익 실현 물량으로 인해서 자, 1.14 라인까지 추가적으로 약 한 800T가량 추가 하락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로는 지금 매도 대응하는 게 상당히 유리한 시점입니다. 자, 매도 대응하시려는 분들은요, 올라왔을 때 1.190 라인에서 매도 진입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미 지금 1.205 매도 라인 진입해서 지금 드라기 총재 연설 이후의 움직임에 맞춰서 매도 진입했는데요. 자, 추가적인 하락은 1.14 라인까지 이어집니다. 자, 1.190 라인에서 추가 매도 진입하시길 바랍니다. 자, 유로가 어찌됐든 간에 지금 드라기 총재는 지속적으로 유럽 경제 회복에 강한 자신감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특히나 내수 회복이 지금 유럽 경제를 회복을 주도하고 있다라는 발언들을 지금 밝혔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테이퍼링이 실질적으로 언제 진행이 될 건지, 어느 시점에서 얼마만큼 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은 밝혀진 부분이 없습니다. 드라기 총재도 계속 강한 자신감만 표출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사실상 유로가 지금 드라기 총재 연설에 강하게 반응하면서 강하게 상승했지만, 지금 현재 실질적인 뭔가 지금 변화가 있지 않는 한은 1.14 라인까지 하락은 이어질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의 유로는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로 1.14 라인까지
매도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S&P. S&P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한 차례 크게 흔들었습니다. 한 차례 크게 내리 눌렸다가 다시 반전 상승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자, 어디까지나 역시나 북한발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한 차례 하락에 큰 기여를 했었죠. 거기다가 기술주가 약세를 보이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기술주 중에서도 특히나 페이스북에 네? 페이스북에 잠시만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페이스북에 미국 IT 기업들을 대표하는 페이스북의 주가가 하락했기 때문인데 어저께 보시면은요, 이 지금 빨간색 장대 이 그 캔들은요, 음봉입니다. 양봉이 아니라 내려갔다라는 건 하락장을 의미해요. 미국은 빨간 색깔이 하락장입니다. 뭐 물론 이거 세팅 바꿀 수 있긴 합니다만은. 자, 그래서 빨간 지금 현재 어저께 약 한 어느 정도 하락했죠? 약 한 5% 가량 빠졌다라고, 고점 대비 5% 가량 빠지면서, 자, 기술주 산업의 대표적인 페이스북이 빠지면서 그 유가 같이 S&P가 같이 한 차례 빠지는 모습 보였었죠. 자, 페이스북이 이렇게 흔들렸던 이유는 뭐 이번에 있었던 그 트럼프의 대선 경선 중에 대선 레이스 중에 뭐 러시아가 개입했다라는 그런 의심이 그 페이스북과 관련 있다라는, 관련 지을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이 하나둘씩 나오면서 뭐 페이스북의 주가가 뭐 좀 조금 하락한 모습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뭐 내부적으로 경영상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페이스북의 하락은 어디까지나 정치적인 요소가 가미되었던 만큼 다시 반전 상승할 예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S&P 같은 경우에도 뭐 어저께 뭐 페이스북의 기술주의 주가 하락으로 인한 한 차례 하락을 이뤘지만 다시 반전 상승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자, 하지만 어디까지나 그 S&P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강하게 매도 물량이 퍼질 수 있는데 이미 S&P는 고평가되어 있고, 한마디로 과열되어 있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고평가되어 있고, 또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위험 자산인 주가 시장이 증시 시장이 한 차례 하락하면 증시 시장이 축소되면서, 네? 돈이 묶이는 거죠. 금리가 인상됨에 따라서 주가 시장이 축소됨에 따라 S&P가 한 차례 하락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S&P 같은 경우는요, 매도 진입하시려는 분들은 뭐 추가 추세 신호 대기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매도 진입 원하시는 분들은 2495라인 선에서 2495라인 선 매도 진입하시길 바랍니다. 자, 어디까지나 지금 S&P 같은 경우에는 강하게 매도 물량이 터지기 직전입니다. 아직까지는 뭐 정확하게 매도 추세 신호가 나온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서 이미 어저께 2495라인 선 그 지지선을 뚫었기 때문에 추가 하락은 2475라인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매도 진입 원하시는 분은요, 2495라인선 매도 진입 대기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의 시장 포커스 나오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요. 자, 한 가지 뭐 좀 다시 요약 잡아드릴게요. 자, 오일 같은 경우에는 내려왔을 때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 52.50 강한 저항선에 막혀서 한 차례 하락 예정이고요. 자, 내려왔을 때 50.90 라인에서 저점 매수하시길 바랍니다. 자, 물론 52.50 라인 돌파 가능성도 있습니다. 돌파했을 때는 더욱 적극적인 매수 신호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금. 자, 금은요, 이미 지금 한 차례 어저께 올라왔지만 다시 하락 반전 예정입니다. 1313 라인 선에서 매도 진입 대기하시길 바라고요. 자, 그리고 유로는 지금 1.190 라인 선에서 매도 진입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S&P는 역시 2495라인 선 매도 진입 대기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어쨌든 간에 이 가장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점은 뭐다? 바로 27일, 그러니까 내일 새벽 1시 45분에 발표되는 연준 제닛 옐런의 연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시장 폭스 나오는 여기까지.